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52페이지에 공공주택 지구, 바로, 과거에 말하는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를 말합니다. 이 서울 인근에 보시면 저기 하남이사라든지 또는 저기 저 왕숙지구 등이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정해서 이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의 어떤 공급을 촉진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 걸제는 제3기 신도시라 부르는 것입니다. 공공주택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소가 필요할 때 누가 정하겠죠. 요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을 할 수 있고 또 변경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 장관이 정하기 전에 먼저 누가 또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보시면 바로 공공주택사업자죠. 대표적인 사업자가 바로 토지공사를 말합니다. 이들이 지구 지정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사업자들이 장관한테 지구 지정을 제안 이렇게 많이 합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편에서는요 아주 복잡한 사항이 참 많은데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책 하나만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지정 절차 편에서 보시면은 딴 거는 필요 없고 두 번째 2번 상입니다. 이 관계행정청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는데 협의가 20일 이내로 하더라. 보통은 30일 또는 10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20일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 근데 밑에 있는 중요한 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조금 길게 해서 협의를 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자 붙는 거하고요. 재해자 붙는 것입니다. 환경과 재해 이런 말 딱 들으면은 30일 좀 길게 협의하더라 이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또 왼편에 보시면 소규모 주택지구란 부분에서 첫 번째 1번을 딱 보세요. 요거는 저기 어디입니까? 우리가 저기 다른 어떤 개발지구를 정할 때는 항상 심의합니다. 심의하는데 요 심의 같은 경우에 이 규모가 좀 작네요. 주거지역 내에서 10만 제곱미터, 3만 평 정도 이하 소규모 어떤 지구를 정할 때는 그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고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아주 거대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면적이 물경 10제곱킬로미터 이상 아주 큽니다. 그러면요 심의에 붙이면은 심의에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국무회의죠.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어떤 전문가 그런 심의가 아니고 국무회의 장관들하고 모인 그 회의 있죠. 요들의 심의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광대한 큰 거대한 우리 서울 인근의 왕숙지구, 창릉지구 이 아주 거대한 장소를 정할 때는 이건 정책적인 결정으로 장소를 정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1, 2번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자, 공공주택지구는 대부분 다 보시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많이 정합니다. 땅값이 싸고 개발을 딱 묶어놓은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을 딱 하면 이 개발제한구역이 풀립니다. 풀리는데 보시면 자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다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 이상 거대한 장소가 풀려버립니다. 개발하려고 했다가 다 지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요 이때 보시면 보통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면 다시 또 그 사업을 또 포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원상 회복이 되어서 다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다시 환복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공공주택 지구는 해제가 딱 되어도 개발 제한 구역이 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풀렸으니까 그때부터는요 난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물경 100만 평, 330만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리하지 아니하면 아주 엉망됩니다. 그래서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요 1번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딴 거는 필요 없고 4번 상을 더 봅니다. 지원센터 보이죠? 특별관리지역에 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관이 아니고 시도나 시군구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는 다 통과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십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공공주택지구를 정했으면 누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시행편이 등장을 합니다. 자, 장관이 공공주택 사업자 중에서 시행자를 정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 공공주택지구를 누가 제안을 해서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제안한 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두 번째 사항은 또 별표하십니다. 시험은 잘 뜨는 사항이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시험에 잘 뜹니다. 시행자 변경편 보이십니다. 일단은 먼저 그 밑에 3번부터 먼저 보시는데 3번부터 자, 그 시행자를 딱 정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모든 구역을 딱 정하고 시행자 정하면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뭐냐 하면 지구 계획이라 부릅니다. 주택지구를 지정을 고시했으면 그 시행자가 된 자들이 1년 안에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은 보통은요, 절차상에 지연되거나 또 무엇이 안 되고 있으면요, 다시 지구를 해제를 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것은 좋은 목적이죠. 그래서 해제를 하지 않고, 잘 보세요. 1년 되어도 주택지구 지정 고시했는데 1년 되어도 지구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을 못한다. 그러면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한다. 보이죠? 그래서 아예 구역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꿔가면서 시행자를 바꿔가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한다. 1년 여기 가시고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위에 2번을 딱 봐야 됩니다. 2번을 딱 보시면요. 자, 그래서 지구 계획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되어도 착수를 또 하지 못해. 그러면은 다시 또 이 경우도 보통 보시면요, 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버리고 또는 구역 지정 해제합니다. 보통 다른 사업들은요.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이 경우에도 다른 공공사업자 중에서 시행을 하게 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구역을 딱 정하고 첫 번째 구역 지정,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은 시행자 결정, 그 다음에 지구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보시면 착수입니다. 그런데 시행자 결정이 딱 되었는데 구역 지정으로부터 1년 되어도 지구 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거나 또 지구 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2년 되어도 착공 못한다. 그럼 사람을 바꾸어서 하게 한다. 이런 부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 아까 저희가 주택지구는 보통 그린벨트 내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주택지구 딱 지정이 딱 되어지면 요 지구 계획을 승인 고시한 순간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상대한 특권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을 빨리빨리 못한다 했을 때 개발 제한을 푸는 것이 아니고 또 요 지구를 해제를 해도 특별 관리 지구로 바꿔버린다 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이 공공사업자한테는요 토지 수용권을 다 줍니다. 이때는 보시면 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했을 때부터 공익사업 인증으로 간주해서 이제 그때부터 수용권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별표, 오른편 날개편에 별표 보시면요, 공공주택을 위한 사업계획은 장관한테 승인받더라 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 지정권자 장관, 또 지구계획의 승인권자 장관, 또 지구계획의 그 안에서의 주택건설 사업계획도 다 장관이 승인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또 본문을 가십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공공주택지구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일단 일반적인 상에도 또 쭉 뜨네요. 자, 일단은요, 공공주택에 관한 사업계획은 장관 승인받더라. 금방 본 적이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하고 매입이라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딴 것 말고요, 그 밑에 관로 2번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보이시죠?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 저번 정부 때 몇 가지가 실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은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주택 매입 그 공공임대주택인데 등자가 딱 붙었죠. 그래서 원래 원칙은요, 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이거 단독 중에서 또 공동주택은 다 특히 보시면 단독과 다중과 다가구는 규모 면적의 제한이 따로 없죠. 그래서 큰 평수의 집을 매입해서 방식을 쪼개서 임대할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는요, 보통 큰 평수 아파트는 돈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 사이 큰 평수 아파트를 44평 또 54평짜리를 매입해서 임대 가구를 집어넣어 버리면 그 옆에 있는 가구의 부유한 세대가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평형만 이제 매입해서 임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딱 보시고요.
원래 주택은요, 단독, 다중, 다가구하고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렇게 해서 매입해서 기존 주택 매입인데 이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시면 모텔을 매입해서 개조해서 청년 임대로 쓴다 이런 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위해서 1종 건생, 2종 건생, 노이자 시설, 또 수련 시설, 업무 시설, 또 숙박 시설 등의 용도의 건축물을 매입해서 그 내부를 개조한 다음에 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난방을 넣고 싱크대 넣은 다음에 임대 등을 하기 위해서 등자에 보시면 이게 기타 시설 또 이제 숙박 시설 용도 특히 모텔 등을 매입해서 이것을 임대 주택으로 공급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의 대상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요, 특별하게 보실 것이 또 관로 5번 사항을 꼭 보십시오. 기존 주택, 우리가, 전세 임대 주택 있죠. 우리가, 기존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대 치는 형태의 임차 대상이 또 등장을 합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우리가 용어적인 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 임차할 때는 말입니다. 자금 중소형 평수 85 이하짜리만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시면 다만 가구원 수가 5명 이상 되는 좀 어떤 대형 가구라든지 또는요 다자녀 가구 있죠. 미스테아를 포함해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두고 있는 그런 식의 가정들은요, 이 84 같으면 보통 34평 최대 이하인데 방이 한 3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4명, 5명인데 부모가 살고 또 방 2개에 애들 2명, 3명씩 집어넣으면 어릴 때는 몰라도 중고등학교 커버리면 문제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큰 평수를 전세 방식으로 임차해서 전대치게 해준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으니까 이 단서 저항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6번 보시면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 공공주택본부가 있더라. 이것도 쓰라 이렇게 주관식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가 이제 건설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편은 이제 공급이다. 공공, 특히 임대주택, 분양주택도 포함되겠지만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이 등장을 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